삼성 SDS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는데 가정을 전제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연말까지 매출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3.1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26.7%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무형자산 회전율은 3.6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삼성 SDS에서 생성형 AI로 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 타임즈 백병렬 기자가 9월 12일 날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. 삼성 SDS는 기업 고객들이 직장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브리티 캐필로트와 패브릭스를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화요일 밝혔습니다. 어떤 그 소프트웨어 품명인 것 같은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. 이 서비스는 생성 AI와 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소개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AI로부터 화상회의, 회의록 녹음, 실행계획 수립, 담당자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. 삼성 SDS는 오픈 등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LMM,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. AI의 챗 GPT와 네이버의 하이버 크로바 X 기업 시스템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거나 데이터 센터 내 독립된 서버에 구축할 수 있다. 이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로 AI 생성형 AI로 해가지고 뭐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겠다. 이런 거를 이 황성우 그 대표이사가 그랜드 인터내셔널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릴 서밋 2023 컨퍼런스에서 발언했다. 이런 얘기예요. 이런 표현이 있네요. 직원의 100%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서비스의 완벽한 후보다 하면서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자기네들 그 소프트웨어를 가 좋으니까 좀 팔아 먹겠다. 요즘 AI가 다 대세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기업의 모든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생산성, 사무 생산성 향상을 해드리겠소.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. 심플리 피트, 심플리 채트 뭐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삼성 SDS 제너럴 AI 서비스라고 가운데다 두고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까 그 하이퍼 크로바 X는 네이버 거고 아조르요? 저 채트 GPT, SCP라는 게 뭐 있는 거, 엔디비아도 뭐 이렇게 보이네요. 이런 거를 다 그 총괄해서 그 할 수 있다 이런 홍보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러한 삼성 SDS의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매출이 2조 5천억대이긴 합니다만은 전년보다 3.1% 감소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0.3%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.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14% 줄었고 판매 관리비를 0.9%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,487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2.5%가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2.6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아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그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
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간 거를 일단 분석을 하고 그거를 좀 가정해서 고려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을 좀 할 계획이고요. 이것이 5.6% 감소했습니다. 매출 감소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품 및 원재료 또 외주비가 여기는 크게 있습니다. 외주비도 매입 이 재료 성격으로 이 회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모두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이라고 잘못 제가 뭐 추론을 해 봅니다. 어, 수르프 금액 줄어들었고요. 수르프율은 반대로 0.7% 상승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이 1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09로서 전년보다 3%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,537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0억 정도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스루프트 회계는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이익이 났을 때는 보통 일반 제조업에서는 재고가 감소했는데 삼성 SDS는 제가 무엇을 또 적용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삼성 SDS가 거의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서버를 제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겠기 때문에 유용자산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제 고민하다가 이 기업은 자기네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ERP라든지 뭐 이런 거 제대로 그 원래 그 돼 있던 걸 사와서 그것을 깔아가지고 기업의 그 IT 서비스 하는 게 물론 종합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 명세도 그 상반기에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어차피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재고 자산, 이 상품 원재료 저장품이 있어요. 이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을 했고 이것이 매출액의 상품의 증감이나 이런 그런 그 재고가 이 회사가 상품 유통업도 아니고 상품 매출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상당히 그 또 서비스 판매 이런 것들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중심으로 한 그 변동비는 의미가 좀 약하다 봤고요.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무형자산이 그 이 재고 성격으로 포괄 재고 성격으로 좀 봐야 되겠다. 저는 그 이 수주회사의 수주산업의 대표적인 수주산업에서 계약자산을 제가 그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듯이 무형자산도 저는 포괄 제공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이 무형자산은 물론 이제 그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93억 원이 감소한 거로 이렇게 됩니다. 어, 재고자산은 16억 원 증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요거를 봤을 때는 감소했다.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호응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그 2022년도 연간 그 가공 비율이 64%입니다. 그런데 그 가공 비율이 66%로 그 올랐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? 일반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이 비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변동비 성격이 좀 내려갔을 것이다. 라고 추정한 결과를 역산해서 풀이를 해낸 겁니다. 총 그 제조 비용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가공비가 나오고요. 이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운영 비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전체 이 영업 비용에서
운영 비용을 뺀 게 이제 그 매출 이 원가 그 재료비 성격이 나오게 되죠. 여기서는 이제 변동비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. 여기에서 재고자산의 그 변동, 그 금액을 여기서 이제 그 아까 그 무형자산을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그 76억 3,600만 원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. 비성분 쪽에서. 그러면 상품 매입액 및 외주비가 거꾸로 산출이 되겠죠. 요렇게 이제 한 겁니다.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변동비라고 부르기로 하고 3.5% 감소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1% 증가했고요. 이런 결과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거에 의해서 스루풋을 산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제조업에서처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지만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차이액은 2단계에서의 차이액은 바로 무형자산의 증가액이니까 제가 넣었던 거니까 일치를 하고 현금 흐름의 재고자산 증감이 좀 또 확인하고 싶었는데 또 상반기에는 현금 흐름 표현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에 대한 주석이 또 없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. 재고자산에 대해서는.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조 6,440억이나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5.6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거꾸로 265명이 감소했습니다. 감소한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된다. 그러니까 컨퍼런스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. 인당 평균 임금은 그래도 올랐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직원이 감소할 때는 고참 사원들이 나간다기보다도 신입 사원들이 대부분 들어왔다가 실망해서 나가는 경우,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, 그거야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265명이 나갔는데도 평균 임금이 올랐다 하는 얘기는 고임금자들이 좀 많이 남았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. 운반비가 크게 증가했어요. 뭘 또 기업체 뭐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품 장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 서버 제공 이런 것도 하기 클라우드라고 그러나요?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관 종합적인 그런 기업이니까 그 IT 부분에서 외주비가 이제 아까 매입액 성격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조 원가의 어떤 이 관습적인 관행으로 하니까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비용으로 집어넣어 있죠. 이 사람들은 외주비가 1조 2,375억 원대로서 7.8%이 상승을 했습니다. 막 단가도 인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추론상으로는 좀 내려간 것 같다. 이렇게 그건 아마 상품 가격이 내려가서 영향을 받은 건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경영평가 지표에서 무형자산 회전율을 성과 지표로 봤어요. 상품은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형자산 회전율이 0.09 회전 상승했습니다. 약 0.1 회전 상승했어요. 그리고 수루풋율도 0.73% 상승은 했습니다. 생산성은 좀 떨어졌죠. 그리고 이제 이자 부채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2.6%로서 0.9%가 하락을 했습니다. 1, 2차 추론에서 원재료 상품 및 외주비 하락 추정을 전원했고요. 수르풋율 상승은 그 하락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. 기업체들이 보통 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약에 의해서
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삼성 그룹이 대부분 삼성 SDS한테 계약을 허갔죠. 그리고 뭐 다른 독특한 거를 구매한다 그러면 삼성 SDS를 통해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총괄 관리를 한다. 하나의 그 삼성그룹의 그이 뇌 역할을 하는 그 인공지능, 한마디로 지능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겠느냐. 물론 이제 삼성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 회사들을 또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.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 제조업이라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으면은 이제 그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또 스루펀율이 오르면은 판매 가격이 올랐다.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이 그 내려갔으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반대로 인식해 볼 수도 있는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단가 같은 거를 좀 알아보려 했더니 그런 건 없고 이 연결로 이 자료를 내놨는데 매입액을 보면은 9,388억 원이 돼요. 이게 이제 연결 금액으로 보입니다. 제가 그 분석한 것은 개별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 그 삼성 SDS도 그 외주비를 그 구매 성격으로 그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연결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. 그 판매 여러 그 종속회사의 그 거를 다 합쳐서 하는데 SI 보통 SI가 시스템 인테그리티에서 통합정보 시스템 할 때 쓰는 표현인 것 같고 ITO는 뭐 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인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ERP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. 클라우드 아까 이 서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곳이 이제 그 IT인데 물류업은 요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 물류업을 삼성 SDS 이름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6조 6,900 정도니까 아까 2조 5천억 정도 했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열사 그 매출액까지 다 포함한 거죠. 요건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알아본 건데 증거는 없고 축축만 난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검증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음, 한번 외주비 같은 게 좀 중요하죠. 그 삼성 SDS하고 협력업체 어떤 전산 회사들일 텐데 거기도 그 외주 그 회사들이 단가가 내려갔을까? 단가는 안 내렸다 하더라도 그 상품 쪽이 좀 내려갈 수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음, 재무제표만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상상력도 좀 발휘를 근거 있는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 봐야 되겠죠. 근거 있는 상상력을 저는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.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은 뭐 다른 뭐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 딱 2배 정도 하는데 에,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그 재고자산은 무형자산을 아까 봤기 때문에 상품 포함으로 합쳐서 하면 한 1% 정도 내렸댔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한 5조 원 한다 그러면은 2,726억 원이 남는데 한 1% 정도 더 노력을 못 하겠냐 그러면은 한 3천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근데 재고를 1%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5조 원을 그냥 노력을 안 해도 그래도 이 2,726억 원 이익이 남는데 가만히 있어도 재고만 늘려도 2,850억 한 140억 정도가 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.
슬프 관점에서도 이것은 그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요 금액상으로는 잔잔하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5조 원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유사하게 나옵니다. 예상 이익은 2,749억 원. 그런데 이 무형자산, 요거 유형자산이라고 또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. 무형자산 회전율을 7.5%까지 상승을 시킨다면은 매출액이 5조 1,400원 400억 정도 매출 증가의 효과를 내므로써 한 3,758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. 주가는 13만 8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15,000원 상승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180%까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5%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, 삼성물산, 그 다음에 이재용씨, 국민연금,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15.58%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.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여러 가지 그 IT 서비스 중에서 ERP가 우리가 보통 실무를 하는 인사, 영업, 자재 구매, 생산, 물류, 재무회계 등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는 BI, CRM이라고 있는데 경영정보 통합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 서비스, 마케팅, 판매 서비스 이런 어떤 그 두뇌 활동 같은 거 지금 아까 그 조금 전에 예측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제 마지막 희망상 마지막이라기보다도 ERP의 그 스루풋 그 분석 알고리즘을 애드온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그 수요가 그게 핵심이죠. 그 ERP에 뭐 어쩌고저쩌고 만든다 그래도 여기에 그 영업, 자재 구매, 생산, 물류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 또 재무회계 쪽에 원가회계 개념의 손익계산서로 하고 있는 한은 이 애드온 할 수 있는 사업 기회는 매우 없겠죠. 어, 저희 그 좀 같이 그 학습하는 그 연구 그룹들은 그게 관리 회계로서 애드온 해줄 수 있는 데를 좀 찾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솔직히 여의치 않습니다. 미국에서 들어온 경영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이 확산이 그렇게 안 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는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시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로 쉽게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를 알리지 마라 라고 한 데는 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채택은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이 스루풋 어카운팅 그 회계나 제약이론 경영에 대한 어떤 생산 관리, 구매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화해서 어, 말하자면은 이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프로그램에. 그래서 저희는 그 ERP가 현재로서는 거의 많이 그 대부분의 회사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대항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조금 알고리즘을 애드온해서 관리 회계 쪽으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 거죠. 어, 그런데 그렇게 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내에서도 채택한 기업들은 뭐 소설에도 나옵니다만은 망해가기 직전까지 아니면은 뭐 딴 거 없어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이 잡고 싶은 그런 기분일 때나 관심을 써주지 않겠냐. 또는 탑이 신경을
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탑다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, 밑에 직원들 만나봐야 소용없고 결국은 저 그 경영 책임진들 최고 책임자 뭐 이런 경영진들을 공략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비즈니스의 한계가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에는 학연, 지연, 혈연이 그 매우 강한 풍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그 쉽지가 않다. 음,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스스로 한계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삼성 SDS 이 성적이 그런 그 IT 회사 이런 데가 이제 제가 그 스루퍼 회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종착역은 프로그래밍의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